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네, 오늘도 달립니다. 정치 파발마입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 평론, 평론계 터미네이터 배종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평론계 키다리 아저씨 미스터송 송국권 영남유 본부장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두 분 뵙고 벌써 또 금요일이 왔네요. 예. 자, 시간 빠르고 정화처럼 빠릅니다. 그새 또 이제 12월이 됐고요. 네. 예. 자, 청취자 여러분들,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자연스레 민생은 뒷전이 되고 있죠. 연말은 다가오는데 여야가 이거 하나만큼은 대승적으로 좀 협치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자유롭게 여러분들 의견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슈인데 오늘 나온 윤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부터 한번 볼까요, 미스터 송? 일단 금요일이면은 한국갤럽이 정례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날이죠. 예. 그래서 항상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에 관심이 쏠리는데 지난달 29일부터 한국갤럽이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동안 한 6주 동안 윤석열 대통령 그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29%, 30%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한 모처럼 만에 31%가 됐습니다. 30에서 1% 네, 1%가 올랐죠. 그런데 부정평가가 60%가 됐는데 일주일 사이에 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졌는데 이 부정평가 이유는 역시 1위가 지금 그전에는 독단적 일방적 이거였는데 오늘 발표된 것은 소통 미흡입니다. 소통이 미흡하다. 이것은 아무래도 도어 스태핑을 중단을 한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긍정평가 1위가 공정 정의 원칙이에요. 이것이 7%포인트가 올라서 12%가 됐고 또 하나가 3위가 이 노조 대응입니다. 노조 대응. 이것이 플러스 8%인데 새로 화물연대 관련이죠. 그렇죠. 화물연대 관련이죠. 그리고 결국 1위로 이 응답을 한 공정, 정의, 원칙 이것도 어떤 파업에 대한 민노총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은 한 그 이번에 지지율이 1%포인트가 오른 것이 이 그 화물연대 파업 그리고 민노총 총파업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지지층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아니냐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의 강공이 통했다는 걸로 보시나요? 이거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보면은 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중에서 노동자 노동 정책을 부정평가 때문에 부정평가를 한다는 거 1%포인트에 머물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 수치상으로는 일단 노조 대응이 8%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더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배종호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자, 1%가 올랐어요. 6주 만에.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요. 일단 29, 30, 29, 30 하다가 31%, 1%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20% 후반 그리고 30% 초반에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계속해서 그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고요. 일단 긍정평가는 말씀하신 대로 뭐 공정, 정의, 원칙 또는 외교, 노조 대응 이런 부분이 좀 긍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수 지지층을 좀 결집시킨 그런 요인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부정평가로 보면은 소통이 미흡하다. 또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역시 중도층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까라는 부분도 미리 지금 선행 지표가 나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22대 총선에서 그러면 누구에게 표를 던질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정부 지원론보다는 정부 견제론이 더 우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를 찍을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49% 아니면 정부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를만 찍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36%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국정 운영을 한다면은 총선 패배가 이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은
확실시되고 그렇게 되면 여수야대 구도가 지금 바뀌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자기 소신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뭐 6주 만에 1% 올랐지만 아직은 정체 상태인 것 같다. 보수층의 결집이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살펴봤고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오전에 법원에 출석해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 지금 출석을 해서 실질 심사를 받기 때문에 아마 밤늦게 또는 뭐 내일 새벽쯤에 이것이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양쪽 입장은 팽팽하죠. 그래서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당시에 서훈 그때 국가안보실장이 안보라인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피살 사건 있고 나서 청와대에서 심야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이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관계 정보를 뭐 삭제했다든가 이런 것이 자료 삭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이른바 뭐 월북몰이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검찰은. 그래서 검찰에서는 월북몰이의 최고 책임자니까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오늘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서훈 전 원장 쪽에서는 이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다. 네. 정책적 판단은 이것을 사법의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자료 삭제라고 하지만 불필요한 것에 가지 못하도록 배포 범위를 조정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발부가 되면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수사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도를 넘지 마라 이런 비판을 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강한 불만을 문재인 대통령이 표출했습니다. 서해 사건과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것은 처음인데요. 안보 사안을 정쟁 사안으로 만들지 말아라, 도를 넘지 말아라 라는 강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지금 정권이 바뀌자마자 부처의 판단이 번복이 됐다. 그런데 문제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라든지 정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왜 결론만 정반대로 되느냐. 그리고 또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서 헌신해온 고위공직자 자부심 짓밟고 또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그런 우려가 생긴다라면서 이 모든 판단은 본인이 국방부 해경 또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듣고 최종 승인했다라면서 최종 판단의 주체는 자신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네. 자,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작심 비판을 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들 보세요? 일단 첫째 시기적으로는 오늘 소훈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으니까 네. 어제 메시지를 낸 것이고 저는 여기 상당히 어떤 정략적인 판단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이 소개하신 것처럼 뭐 본인이 이 서해 사건은 내가 최종 승인을 했다. 국방부, 해경, 국정원 보고를 직접 듣고 내가 승인을 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은 서훈 그 실장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정책적 판단이다. 사법적 잣대로 될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 외에도 가령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또는 산자부 블랙리스트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몇 가지들이 전부 다 내가 통치 행위 차원에서 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사법적 잣대로 이것을 재단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통치이기 때문에 또 정책을 결정하는 통치행위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그래서 최종 결정권자고 그러니 이 소훈도 제가 없고 내가 이 국가를 운영하면서 통치 차원에서 결정을 한 것이니 이것은 제가 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지금 강조를 하는 거죠. 네. 배 교수님은요? 저는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타이밍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서욱 그리고 김홍희 국방부 장관과 해경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지만은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풀려났지 않습니까? 됐죠. 네. 그런데도 이제 검찰이 또 서훈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은 본인이 충분히 입장 표명할 만한 명분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도 자신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겠다라는 그런 판단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청와대 고위 간부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은 그 다음에 검찰의 표적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것이 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상황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제동을 걸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세 번째로는 부하를 좀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가만히 있다면은 과연 나몰라라 지도자 아니냐라는 그런 내부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가 있고, 지금 아시겠지만 민주당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민주당 야당 탄압이다, 이재명 죽이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를 않았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는 문재인 전직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는 어떤 그 논평을 할 단계가 아니다. 그것은 현재 어떤 그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중의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선을 긋는 겁니다. 네. 여야의 입장 좀 볼까요? 먼저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민주당 이제 고민정 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이었죠. 바로 지원 사격 나왔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많이 참아오다 하신 발언이다. 그 이유는 구속적 부심 받아들여졌는데도 또다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권이 지금 바뀌었다고 이렇게 검찰이 죄인 다루듯이 하고 있는데 과연 검찰의 권력남용 언제까지 보고만 있겠느냐. 검찰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라 이렇게 따끔하게 충고를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여론조사 절반 이상이 신뢰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 검찰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부분을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라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일단 두 가지를 문제 삼고 있죠. 하나는 표현을 한 문제, 표현의 문제고, 하나는 내용도 문제다. 표현을 한 문제는 그때 감사원에서 서면 조사를 요구를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를 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런 표현이 국민에게 무례한 것이고 국민 앞에서 좀 도를 넘는 그 표현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내용은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모든 것을 결정한 최종 책임자라고 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최종 책임자가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역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도 다가오는데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거 하나만은 협치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1029님이 유가족을 위한 국정조사를 무기한 실시해서 그분들의 한을 풀어주기 바랍니다. 또 대신 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네요. 여론조사를 또 확실하게 해야겠습니다. 예,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보고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국민의힘의 이제 반대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초에 1일 날 보고해서 2일 날 처리하겠다라는 어제 해서 이제 오늘 처리하기로 했었던 건데요. 그런 이제 일정을 갖고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또 김진표 국회의장 민주당 출신이죠. 협조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제 이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 위해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줘야 되는데 협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처리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물론이고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명백하게 여야가 합의된 그런 날짜인데도 이걸 국회의장이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또 직권남용이다 라면서 이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네.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립을 지금 지키기 무소속입니다. 위해서. 중립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자, 이번 주 해임 건의안 처리하려던 민주당 계획에도 이제 차질이 빚어지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1일 날 해서 2일 날 처리하는 건데, 지금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날 본회의가 지금 잡혀 있는데 8일 날에는 이제 이 해임 건의안을 상정을 해서 9일 날은 처리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결국 그 사이에 여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극적인 타결점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해임 건의안이 김진표 의장이 밝힌 대로 9일 날에는 국회 본회의를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자, 김진표 의장은 여야 간 합의가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송무부장님, 여야 합의는 뭐 사실상 결렬됐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뭐 어때요?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이것은 지금 결렬이 된 것이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 계획은 플랜 A는 어제 그 보고를 해서 오늘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 보고를 해서 5일 날 처리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김준표 의장이 그것도 아니고 8일 날, 9일 날 본회의를 열겠다. 이것은 예산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예산안을 오늘이 법정 처리 시한인데 오늘 못 하니까 그 송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8일, 9일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회기 마지막 날 그때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것이지 이상민 그 해임 건의안은 이제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것이. 네, 본회의 개최가 이거 예산안 처리 때문에 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해임 건의안하고 상관이 없는 걸로 본다. 그 해임 건의안은 보고가 되고 나서 24시간 후에 72시간 내에 표결이 안 되면은 자동 폐기돼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오늘 안 한다면은 그 5일 날 본회의가 안 열리면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네. 그 8일 날 그 7일 날 8일 날 본회의에서 9일 날 처리도 못 하는 거예요. 바로 24시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그래요. 자, 여야 간에 이제 신경이 거세지니까 내년도 예산안 협의가 이제 제자리 걸음인데 배 교수님, 네. 여야는 뭐 윤석열 표 예산이다, 이재명 표 예산이다 이러면서 대치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양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뭐 각자 윤석열 표 예산 또 이재명 표 예산의 큰 부분을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표 예산에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 그리고 권력기관과 관련된 예산, 그리고 분양주택, 공공주택 분양과 관련해서 이제 한 뭐 1조 넘게 잡혀 있는 것 하고요. 이재명 표 예산으로는 지역사랑 상품권 문제, 그리고 또 청년 노인 일자리 문제,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문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 충분히 이제 주고받기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이제 예산과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 그리고 또 주요 쟁점 법안이 세 가지가 지금 계속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만 가지고는 처리가 안 되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타결이 돼야만이 통과가 될 수 있는 다 물려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8일, 9일까지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이 고차 방정식을 한꺼번에 풀어낸다면은 저는 이 모든 것이 일거에 해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역시 그 첫 단추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치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마 해임 건의안이 처리되기 전에 일괄 타결되면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근데 송국권 본부장은 해임 건의안은 이미 물 건너갔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자진 사퇴하면 해결이 되는 거죠. 거치가 중요한 거니까. 예. 자진 사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치 문제 그리고 또 예산안 처리 문제 그리고 또 주요 쟁점 문제가 일거에 타결된다면 저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송무 봅니다.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자진 사퇴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테러를 막았습니다. 지금 그 국정조사를 하기로 해놓고 그 가장 중요한 장관을 그 해임 건의안을 처리를 하겠다. 그 국정조사를 그러면 어떻게 뭘 따지겠다는 건지 그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런 민주당 페이스대로 뭐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은 여권의 선택지가 전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연말도 다가오는데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거 하나만은 협치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세비 인하 협치로 했으면 좋겠다. 예. 강한 효과로 해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협치가 될 수 없는데 뭘 바랍니까? 또 다른 분은 수많은 젊은이들 죽음은 나 몰라라 하면서 서해 공무원 한 명에게만 진심인 정부 같습니다. 협치요? 우리 집 5월이가 웃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셨네요. 5월이가 무슨 반려견 이름 같기도 하고요. 자, 연말 되니까 또 사면설이 이제 솔솔 불거져 나오는데요. 송무부장님, 어떤 인물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저번에 강복절 사면 때는 주로 민생사범,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연말이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사면에서는 아마 국민통합형 사면이 있을 것이다. 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가장 상징적인 인물의 양 진영의 한 명씩이죠.
또 그대로 그 전에 강북절 특사 때도 이야기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인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뭐 고령이고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사면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그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권이 중요하거든요. 사면은 이 임기가 형기가 내년 초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네. 그런데 복권이 안 되면은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네. 피선거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참여를 하고 복권까지 시켜주면은 이것은 또 민주당에서는 이런 시각이 있어요. 뭐냐면은 복권을 시켜주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친노 친문의 그 핵심 인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당에 투입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야당에서 친명과 친문 쪽이 서로 분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을 노리기 위해서 네. 아마 복권도 시켜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죠. 또 그런 게 있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송 본부장의 얘기? 저는 뭐 대통령실에서는 뭐 시기, 대상, 방안 정해진 것 없다라는 원칙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쪽에 그러니까 복권까지도 할 것 같아요. 송 복권 본부장이 부분은 좀 복권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복권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뭐 사면을 한다면은 하나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균형이 깨지니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 해야지 균형이 맞으니까요. 네. 같이 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로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복권까지 할 것이냐 저는 복권까지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송 결국은 본부장하고 그 부분은 생각이 같네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결국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를 계속해서 여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비명에서 문제 제기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확보가 된다면은 무게 중심이 그쪽으로 상당히 쏠릴 알겠습니다. 수밖에 없고 분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간상 금요일 정치 파발만 여기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들 한 줄 평 해주기 바랍니다. 여야가 이거 하나만큼은 대승적으로 좀 협치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자, 배종우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민생 예산 처리. 이게 무슨 소리야? 고민을 좀 더 해오랍니다. AI가 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다음은 미스터 성 해주세요. 3, 2, 1. 나라 살림 예산. 아이고 무서워라. AI가 저는 항상 반응이 똑같아요. 무섭답니다. 기다려 주시. AI 고장.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배종우 교수, 송국권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